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말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포항에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25.2도를 기록해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5도 등 28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대구에는 오늘도 폭염특보가 내려 15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불볕더위가 이어지다 오후에 구름 많아지면서 밤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2회 대구 포크 페스티벌이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뜨거운 대구의 더위를 잊게 할 감성의 포크 선율이 울려 퍼졌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금요일 밤, 야외음악당 잔디밭은 빈틈을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 친구와 함께 앉아 선선한 밤바람을 맞으며 때로는 신나게, 때로는 감미롭게 울려 퍼지는 포크 음악의 선율을 즐기다 보면 더위도 잊게 됩니다. 집에 있으면 더운데 나오니까 지금 밤바람도 좋고 노래도 좋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람도 많고 지금 직접 가서도 보고 좋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인 대구 포크 페스티벌에는 7080을 대표하는 남궁옥분부터 대표적인 청년 포크 가수 로이킴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포크 뮤지션들이 대거 참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생겼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대구 시민들의 이렇게 음악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정 같은 게 막 느껴져서 대구 출신으로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음악이 있어 시원한 도시로 대구에 대한 어떤 그런 여름의 이미지를 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대구 포크 페스티벌은 메인 무대인 야외음악당을 비롯해서 동성로와 김광석 거리 등 대구 지역 5곳의 야외 무대에서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어게인 김광석을 주제로 고 김광석이 활동했던 그룹 동물원을 비롯해 김조한, 유리상자 등 선후배 가수들이 김광석의 노래를 다시 부릅니다. 마지막 날인 내일은 김세환, 윤형주 등 7080 세대를 대표하는 포크 가수들의 공연과 새로운 포크 뮤지션을 찾는 포크송 콘테스트도 열릴 예정이어서 잠 못 드는 열대야를 시원한 음악으로 물들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올해 폭염 기세가 그 어느 해보다 대단합니다. 폭염 일수나 폭염 환자 모두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달 중순까지는 불볕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산시 진량읍의 한 메론 비닐하우스. 푹푹 찌는 무더위에 하우스의 내부 온도가 오전에 이미 35도를 넘어서 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이렇다 보니 농산일은 대낮을 피해 새벽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찍 나와서 일을 하고 한 11시나 한 12시경에는 좀 쉬는 편이고. 올해 폭염은 예년보다 유난히 더 강력합니다. 지난 5월부터 8월 4일까지 대구의 폭염특보 발효일수는 23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일이나 늘었습니다. 폭염특보 최장 발효일도 지난해보다 2일 늘어난 12일에 이릅니다. 대구 경북의 폭염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폭염에 따른 119 구급대 출동은 지난해 37건에서 4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60대 이상 환자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고 주로 낮 12시부터 6시 사이에 환자 대부분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 환자가 급증할 조짐을 보이자 소방본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보다 5대 증가된 125대의 폭염구급대와 90대의 펌빌런스가 정맥주사 세트 등 폭염 대응 장비를 비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전문가들은 오후 시간에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옷을 헐렁하게 입어야 하며 수분을 자주 보충해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평소에 좀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좀 물을 좀 자주 마시고 좀 식사는 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열사병 환자가 발견되면 서늘한 곳으로 옮겨 차가운 물을 몸에 뿌려주는 등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사드 관련 소식입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중국의 보복이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면세점과 외국인 전문 판매점 등의 중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여행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필수 코스인 대구의 한 면세점. 지난 6월까지 중국인 방문이 꾸준히 늘었지만 지난달부터 단체 관광객을 중심으로 방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체 수가 따지면 16만 원. 전체 수가 확실히 현장에 따라서. 주로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인삼을 전문적으로 파는 이 매장에도 중국인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6월까지는 저희가 주말에 계속 들어오는 팀이 있었는데 7월부터는 아예 없었고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없는. 지난달 27일 개막한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 참가할 예정이던 수백 명의 유커들이 갑자기 일정을 취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대구와 관광 협약을 맺은 충칭, 우한, 진안 등 중국 3대 도시도 오는 10월까지 대구 경북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불투명해졌습니다. 개인, 단체를 가리지 않고 중국 현지 여행사를 통한 중국 관광객 모집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취소된 건 없는데 이제 비행기 안에 모객이 원래 185석 만석이었는데 지금 100명 미만으로 지금 모객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3일부터는 갑작스런 상용비자 발급 제한 조치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단수 비자를 시간이 촉박하게 내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업무 때문에 손님들이 저희들한테 짜증을 많이 내시는. 지난 상반기 대구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의 22%, 경북은 27% 정도로 부산 12%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역 경제계는 사드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관광산업은 물론 지역 경제 전반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오늘 오후 5시 사드 배치지로 결정된 성주군 성주읍 성산포대와 성주군청을 방문합니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 철회투쟁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성주 군민들을 만난 뒤 오후 8시쯤 돌아갈 예정입니다. 얼마 전 대구시 의회가 9월 1일자로 예정된 육아초등학교 이전 통합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학교 이전이 확정됐는데요. 일부 학부모들이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의 육아초등학교 학생 3명과 학부모 4명은 학교 이전 통합에 있어 교육행정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서 통폐합 대상이 되지도 않는데 지금 통폐합을 하고 있어서 교육청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 했다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고요. 특히 행복학교로 지정돼 다른 지역에서 일부러 이사까지 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학부모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시골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그 학교를 폐교 처분한다는 것은 저희가 보장받아야 할 신뢰 보호의 원칙을 교육청이 위반했다. 대구시 교육청은 논란은 있었지만 조례 개정 등 절차를 지켰다며 법원 변론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 조례 통과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전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 취소가 된다든지 모여가 된다든지 집행 제재가 된다든지 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본안 심사에 앞서 다음 주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하는 등 작은 학교 통폐합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간추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문을 연 대구 음악창작소가 제1대 창작소 명예소장에 가수 윤상 씨를 위촉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대구 음악창작소 명예소장을 맡게 된 윤상 씨는 발라드에서 정통 일렉트로니카 장르까지 폭넓은 음악 활동을 해온 가수이자 프로듀서로 대중적인 인기를 많습니다. 대구 음악창작소는 윤상 씨의 명예소장 위촉으로 사업 홍보와 운영 자문, 신진 음악인 발굴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정부 지원 정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177곳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79%가 정부 지원 정책을 활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활용을 못한 이유는 이용하고 싶지만 어느 기관을 이용할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32%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지식재산 관련 정부 예산이 8조 원에 이르고 분야별로 잘 설계되어 있는 편이지만 방대한 내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중소기업의 접근이 제한돼 있다며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대비해 다음 달 13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주요 유형은 하도급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60일이 넘어서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를 주지 않는 경우, 60일이 넘는 장기어음으로 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돈을 적게 주는 행위 등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에는 104건, 올 설날에는 114건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접수됐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여름 휴가철 최성수기인 오는 16일까지 도내 주요 해수욕장과 계곡 등 물놀이 피서지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사항은 해수욕장 안전관리 현황, 시민수상구조대원 인력 배치, 장비 운영 등입니다. 또한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체크하고 물놀이객의 음주 수영 금지, 위험지역 출입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 계도 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경주 엑스포는 여름방학을 맞아 신라를 소재로 한 3D 애니메이션을 매일 8차례씩 상영합니다. 신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차차와 신라소녀 유지의 꿈과 모험을 그린 토우대장 차차를 비롯해 국내 최초 실사 판타지로 주목받고 있는 병루천 등 모두 4편의 애니메이션이 3D 영상으로 상영됩니다. 이 밖에도 석굴암 트래블 체험 등 콘텐츠를 갖추고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 지역에서 생산돼 전국으로 판매되고 있는 200여 종의 쌀 브랜드 가운데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업기술원 등 전문기관 평가를 통해 6대 우수 브랜드 쌀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브랜드는 상주 풍년쌀 골드, 안동 양반쌀, 의성 의료원 쌀, 상주 명실상주, 영천 조양쌀, 고령 고령옥미 등입니다. 선정된 브랜드 경영체에는 각 2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돼 홍보와 마케팅, 포장재 구입 비용 등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폭염과 기후변화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2016 대구 국제 폭염 대응 포럼이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수성못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에는 5개국 200여 명의 연구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가해 폭염과 건강, 폭염과 물산업, 대구 폭염의 전망과 대응 등 4개 주제를 갖고 대구의 폭염 대응 방안과 산업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수성구가 고산과 지산, 두산과 수성동, 만촌과 파동 등 6개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했습니다. 단순 취미활동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과 취업, 창업 등 전문 프로그램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6개 문화센터에는 분기별로 180여 과목에 320여 개 반이 운영되고 있고 수강생 9,3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